안녕하십니까.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동부건설 주주 여러분들. 저는 동부건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선별해서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를 조금 작게 한다라는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볼 얘기는 동부건설이 사실 수주는 9조나 넘게 좀 쌓여 있는데 주가는 도대체 왜 못 가는가? 요거를 좀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할까 합니다.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실적 오늘 볼 거고 수주 있는 거 볼 거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 내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동부건설의 매출 현황을 보게 되면 명실상부 이 건설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건축공사 부분에 있어서 약 50%를 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토목공사에서 약 19%, 거의 20% 가까이 되네요. 그 다음에 나머지 플랜트에서 한 15%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 건축 쪽에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전형적인 이 건설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이제 수주 현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주는 크게 관공서,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랑 민간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동부건설은 예전부터 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수주 현황이 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도 한 1조 1000억 정도의 수주를 해왔는데 여기서 6천억 정도의 전체 60%가 공공 부분에서의 또 수주를 가져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. 이렇게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높은 비중을 가져온다는 것은 장점은 말 그대로 돈 떼일 걱정은 없죠. 안정성이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,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발주처 보게 되면 다 공공 부분이고 뭐 이제 현장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급액이 기본 계약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완성 공사액은 자 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매출액이 진행 단계에 따라서 진행 완성 단계에 따라서 매출액이 인식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부분이 매출로 잡히게 되겠고 남아있는 계약 잔액이 추후에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한 4조 4천억 정도가 공공 부분에서의 수주 잔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나머지 민간 부분에서의 공사를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여기를 볼 필요 없고 그럼 결국에는 남아있는 수주 잔액 5조 정도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총 9조 4천억 9조 5천억 정도가 현재 동부건설에는 남아있는 수주 잔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동부건설이 1조 4천억 작년 같은 그러니까 23년 같은 경우에는 1조 9천억 정도의 매출을 냈기 때문에 뭐 한 5년치의 일감은 최소한 확보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말인즉슨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 이렇게 높은 수주 잔고에도 그럼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도대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, 자 하락의 원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런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자 일단 24년도 올해 1분기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0억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재무가 좀 빨간불이 켜진 상태죠. 이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이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에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4%, 5%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1%의 영업이익률, 이 말인즉슨 원가율 자체가 98%를 넘는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치킨 가게를 한다라고 봤을 때 자 2만원짜리 치킨을 팔면 2%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. 1.5%만 남고 나머지는 뭐 이것저것 하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. 이렇게 원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수주를 많이 가까워와도 재무에는 좀 악영향이
켜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채 비율 역시 현재 200%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반적으로 150%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씩 위험한 상황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200%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재무적으로 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결국에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수준을 많이 가까움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도 전혀 없이 21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 3년가량, 2년가량의 조정을 계속해서 좀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선은 회사 측에서는 이 원가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가율이 높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원가율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,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, 저희가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행방을 보고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. 결국에는 이렇게 원가율이 안 좋더라도 이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이 건축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주가는 앞전 21년도처럼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.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를 고민해 보면 아무래도 올해는 좀 지나야지 최소한 25년도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한 반등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올해까지는 이 건축 착공 사이클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. 자, 해당 지표를 보게 되면 24년도까지 이 착공 사이클, 이 매출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낮은 모습을 한 해를 기록을 하고, 25년도, 26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니 25년도 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착공 사이클과 부동산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와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자,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차트에는 그리고 가격적으로 반영이 저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봅니다. 여기서 물론 더 추가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25년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